깻잎,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죠.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느끼함도 잡아주고 독특한 향과 풍미로 입맛도 살려줍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 칼슘, 철분 등 영양도 풍부해서 천연 영양제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건강한 깻잎도 이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몸에 좋다고 무작정 먹기보다는 궁합을 따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깻잎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평소 깻잎 자주 드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 내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깻잎은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철분인데요. 깻잎은 식물성 철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잎채소로 꾸준히 섭취하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깻잎의 좋은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를 포함한 각종 유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깻잎을 삼겹살 쌈에 싸먹을 때 후식으로 요구르트나 요거트를 곁들이거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깻잎 반찬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사 조합이 생각보다 철분 흡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유와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철분과는 상극 관계에 있습니다. 칼슘은 철분과 장에서 흡수될 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철분보다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떨어집니다. 식물성 철분은 위산의 도움을 받아 이가 철 형태로 변환되어야 체내에 흡수되는데 칼슘은 이 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기 전 빠져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깻잎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철분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대한 건강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 생리로 인해 철분 소모가 많은 여성 또는 빈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철분 흡수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합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깻잎 반찬과 유제품을 같은 식사에 함께 올리는 것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깻잎을 주로 먹는 점심 식사 이후, 우유나 요거트는 간식이나 저녁 식사 때 먹는 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들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는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깻잎과 함께 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합은 철분 흡수율을 높이고 깻잎의 영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 구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깻잎을 철분 보충 목적으로 꾸준히 드신다면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는 함께 먹지 말고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철분 흡수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밥상에서 무심코 함께 올렸던 조합이 오히려 영양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을 수 있으니 오늘부터는 깻잎과 유제품의 궁합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깻잎은 예로부터 해독작용이 뛰어난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깻잎에는 페리랄데하이드, 루테올린,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육류와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줄여주고 소화도 도와주기 때문에 고기쌈의 단골 재료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고지방 육류와 깻잎의 조합,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고지방 육류는 말 그대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입니다. 삼겹살, 갈비, 양념 돼지불고기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먹게 되면 체내의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고기를 자주 섭취할 경우 혈관 건강을 해치고 지방간이나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 커지죠. 이때 깻잎이 해독과 항산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깻잎이 가진 해독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량의 고기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지방이 많은 육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고기를 불에 태워 먹는 방식으로 조리할 경우 깻잎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특히 태운 고기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아크롤레인 같은 발암물질은 간에서 해독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깻잎이 그런 독성 물질을 중화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고지방 고기와 같이 섭취하면 깻잎의 항산화 성분이 소모되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고지방 육류를 섭취하면 담즙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장에서 유해균의 증식이 촉진되며 깻잎의 소화 촉진 기능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깻잎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기름진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순간 그 기능이 무력화되는 셈입니다. 결국 깻잎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삼겹살을 맘껏 먹는 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양의 기름기 적은 육류, 예를 들어 닭가슴살, 안심, 우둔살처럼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기와 함께 깻잎을 곁들이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너무 태우지 않고 구워 먹는 조리법, 예를 들어 찜이나 수육 형태로 먹는 것도 깻잎의 해독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깻잎을 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채소의 비율을 더 높이는 식단 구성도 중요합니다. 상추, 부추, 양배추 등 다른 채소와 함께 쌈을 싸 먹으면 깻잎의 부담이 줄어들고 섬유질 섭취도 늘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고기 식사 전후로 녹황색 채소나 과일을 섭취해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깻잎은 확실히 고기와 잘 어울리는 식재료지만 고지방 육류와 함께 먹을 때는 해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조리 방법이나 식단 구성에 따라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깻잎은 향긋한 향과 함께 소화를 돕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 한방에서는 깻잎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순환시켜주는 음식으로 분류되며 기운이 없을 때나 소화가 더딜 때 깻잎을 곁들이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깻잎을 매운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위장에 과도한 자극이 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매콤한 찌개나 볶음 요리에 깻잎을 넣어 풍미를 더하고 쌈장과 고추장을 곁들인 매운 양념 고기와 함께 깻잎을 쌈으로 먹기도 합니다. 이처럼 깻잎은 매운 음식과 자주 어우러지는데요. 사실 이런 조합은 위장 건강에 있어선 다소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방향 성분인 페리랄데하이드가 들어있어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위액 분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 성분은 동시에 위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을 포함한 매운 음식이 더해지면 자극이 2배,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죠. 캡사이신은 매운맛을 내는 주성분으로 섭취하면 뇌에서는 통증과 유사한 반응을 느끼게 되고 신경을 자극해 위장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듯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위 점막을 약화시키고 염증이나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깻잎까지 더해지면 위액 분비는 더욱 증가하고 위산역류와 속쓰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깻잎과 매운 음식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매운 김치찌개에 깻잎을 무쳐 먹거나 매운 족발이나 불닭볶음에 깻잎을 곁들이는 등 흔히 즐기는 조합이 오히려 만성적인 위장 자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매운 음식은 위뿐만 아니라 장에도 자극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매운 음식 자체가 복통,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는데 여기에 깻잎까지 더해지면 장내 자극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잦은 트림과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깻잎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매운 음식과 함께 먹을 땐 양을 조절하고 빈속을 피하며 매운 정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깻잎을 먹고 싶다면 매운 양념이 과하지 않은 담백한 요리나 구운 생선, 나물 반찬과 함께 먹는 것이 위장에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깻잎을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데치거나 살짝 익혀 먹는 방식이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리 과정에서 방향 성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 위 점막에 미치는 자극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깻잎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채소이지만 매운 음식과의 조합은 오히려 위를 자극해 속쓰림, 위염 악화, 소화불량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속이 자주 불편한 분들이라면 깻잎과 매운 음식의 동반 섭취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깻잎은 항산화 성분과 항염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특유의 향으로 비린내 제거에 도움을 줘 해산물 요리와 자주 곁들여 먹는 식재료이기도 하죠. 생선회, 게장, 새우찜 같은 해물 요리에 깻잎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깻잎과 특정 해산물, 특히 갑각류를 함께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갑각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품입니다. 새우, 게, 바닷가재, 크릴 등은 면역 시스템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단백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체내에 들어왔을 때 면역 체계가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며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깻잎이 왜 문제일까요? 깻잎에는 강한 방향 성분인 페리랄데하이드와 로즈마린산 같은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염 및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체질적으로 예민한 사람에게는 장점막을 자극하거나 면역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깻잎은 단독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면역 반응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분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정확히 어떤 증상에 반응하는지 모른 채 단순히 해산물이 체질에 안 맞는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깻잎까지 곁들이게 되면 면역계가 더 예민해지면서 기존에 없던 증상이 나타나거나 약했던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우회를 깻잎에 싸서 먹었을 때 평소에는 없던 입안 가려움이나 복부 통증,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복합적인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깻잎은 장의 연동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성질이 있어 갑각류 섭취로 인한 면역 반응이 장에 더 크게 전달되도록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깻잎과 갑각류 조합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 알레르기 병력이 있거나 새우게 등을 먹고 피부 반응, 구토, 두통,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 갑각류와 깻잎을 함께 제공할 경우 아이들이나 노약자처럼 면역 체계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나 국내 병원에서도 알레르기 주의 식품 목록에 갑각류와 더불어 깻잎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깻잎이 알레르기를 직접 유발한다기보다는 알레르기 유발 환경을 더 민감하게 만드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깻잎과 갑각류의 조합은 흔히 즐기는 궁합이지만 면역 반응이 예민한 사람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조합입니다. 특히 갑각류 특유의 단백질 성분이 깻잎과 상호작용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을 피하거나 신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마늘과 깻잎은 빠질 수 없는 조합입니다. 삼겹살 쌈에는 깻잎 위에 마늘을 얹어 쌈장을 넣고 김치나 각종 양념 요리에도 두 재료가 자주 함께 등장하죠. 이처럼 깻잎과 마늘은 맛의 궁합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한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과도하게 함께 섭취되었을 때, 특히 마늘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깻잎이 가진 해독 작용을 넘어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마늘의 효능부터 살펴보면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항암, 면역 강화,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알리신은 동시에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하는 활성 물질입니다. 특히 생마늘이나 구운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은 이를 대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간은 원래 몸속 독소를 걸러내고 해독하는 기관이지만 이런 대사 부담이 지속되면 오히려 간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깻잎이 더해졌을 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깻잎 또한 항산화 성분과 방향 물질이 풍부해서 간 해독을 도와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이 성분들 역시 간에서 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늘과 함께 다량 섭취할 경우 간이 처리해야 할 물질이 급증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알리신과 깻잎의 페리랄데하이드 같은 강한 방향 성분이 동시에 작용하면 간세포가 과부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늘은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먹을수록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생마늘을 깻잎에 싸서 먹는 경우 간뿐만 아니라 위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단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매 식사마다 반복적으로 마늘과 깻잎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피로감, 소화불량, 입마름, 구취 등 간 기능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 삼겹살과 함께 마늘 깻잎을 곁들이는 식사가 자주 반복된다면 간 해독 시스템에 2중, 3중의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늘에 포함된 유황 화합물은 간에서 글루타티온과 함께 대사되는데 글루타티온은 체내 해독에 중요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마늘과 깻잎을 동시에 섭취하면 글루타티온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마늘과 깻잎 모두 좋은 식품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한 분들, 피로감을 자주 느끼거나 간 수치가 높은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마늘과 깻잎을 함께 먹을 때 양을 조절하거나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볶거나 구워 자극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깻잎은 양념 깻잎이나 무침보다는 살짝 데쳐 먹는 것이 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깻잎과 마늘은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한 좋은 식재료지만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식습관일수록 그 영향은 커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식재료의 조합과 양 그리고 조리 방식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깻잎은 분명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음식과 깻잎의 조합, 혹시 평소 자주 드시던 조합은 아니었나요? 잘못된 식습관은 사소한 것 같아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